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익도 축하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그쵸? 이 구간에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 제가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실상 목표가라기보다는요, 그냥 올라가는 그 가격대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시가총액이 12조에서 한 3조 정도, 요 정도가 딱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에코프로 BM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 볼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한 50% 이상 빠졌죠. 한 60%, 7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쵸, 공매도를 그만한다는, 그쵸, 공매도를 막는다는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쇼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배열로의 전환 시점을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머티리얼즈도 더 올라갑니다. 왜? 시장의 평가가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만들죠. 전구체. 근데 전구체 더하기 리튬, 이거 딱 넣으면 이게 양극재예요. 양극재. 이렇게 하면 양극재가 된다. 근데 앞으로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그쵸? 전기차 시대가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쵸?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인기인데 거기도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평가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이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쵸? 넘어가고 더 올라가겠지. 근데 이 평가를 보고 머티리얼즈가 지금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물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지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지금 싼,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게 어디 있을까? 그게 지금 머티리얼즈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만든다.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전구체를 만드는 데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포스코 홀딩스에서 원자재 만들고 에코프로에서 원자재 만들죠. 만든다기보다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쪽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확보된 원자재로 전구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에 있을지, 요게 맞다 틀리다, 그쵸?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판단을 믿자. 그쵸? 이게 시장의 판단이다. 얼마? 24조. 근데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10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매수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쉴 때, 그쵸? 돌파하는 관점에서 그냥 매수했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흔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BM의 이 평가치가, 시장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주가가 이미 올라왔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즈도 똑같이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진짜 힘들어집니다. 요 부분 잊지 마세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얼마에 살지. 그쵸? 요거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대 수정이 들어가야겠죠. 밑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안 와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거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요즘에 뭐 강세 보이는 거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려면 신고가예요. 그쵸?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친 굉장히 공들인 자료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그냥
그냥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세 남았어요. 이제 10조입니다. 이제 10조. 에코프로 BM 20 몇 조예요. 그쵸? 20 한 3조 4조 이래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덜 올라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간략하게만 딱 표현하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그쵸?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전구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양극재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양극재가 증가한다는 건 주가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에코프로 BM의 주가,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그쵸? 이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머티리얼즈의 지금 가격에서 이 매수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게 어떤 뭐 이런 전구체와 양극재로 넘어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먼저 반영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거의 뭐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AD 테크놀로지 제가 이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1월 23일 그쵸? 지난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자, 보세요. AD 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올려서 사겠다. 저 그냥 올려서 사라. 그냥 지금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 반도체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차이를 자꾸 보시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반도체는 떨어지고 반도체가 오를 때는 2차 전지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범위 자체를 보잖아요.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더 넓어요. 넓기 때문에 올해 한미 반도체 굉장히 많이 간 걸 가지고 거품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뜨겁죠.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반도체가 올라간 것 자체가 시장의 판단이 그랬다는 거고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가는 앞에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는 데서 그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믿으면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쵸? 요런 매매 AD 테크놀로지 같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시세를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요 날이죠. 23일 날 그쵸? 23일 날 매수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7% 이번 주 월요일 날 7% 그쵸? 이틀 딱 쉰다. 근데 제가 소통방에서 뭐라 그랬나요? 어저께 제가 반도체를 또 샀거든요. 그 반도체를 또 산 게 요 내용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그쵸? 리노공업을 매수를 하면서 그쵸? 시장가로 그냥 사라. 그쵸?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AD 테크놀로지 현재 15% 이상 수익 구간 이틀 좀 조정 들어올 수 있지만 그냥 보유해라. 리노공업은 그냥 매수하세요. 그쵸? 그냥 매수하면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요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진행해야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두산 로보틱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차피 주도주는 회전하고 순환매가 돕니다. 그 순환매를 타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 매매를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 알테오젠,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오늘 뭐 8시 53분 그쵸? 8시 53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내용 한번 보면 알테오젠 자 오늘 4% 정도의 강세 그쵸? 강세 구간이 있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두산 로보틱스 요 내용도 보면 오늘 11% 강세 그쵸? 요거 요렇게 하면은 보입니다. 그쵸? 11% 강세 당연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요 부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해해야 되는 건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 딱 10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늘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